자, 여기 보세요. 31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 성립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 여기 미지수 a 값이 따로 나와 있을 경우에는 쟤만 냅두는 겁니다. 알겠죠? 나머지가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이 식 그대로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는데, 얘는 그렇게 풀었죠. 식 그대로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는데, 문자가 따로 하나 이렇게 빠져 있을 경우에는 그냥 저 빼놓은 상태로 문제를 푸는 게 조금 더 깔끔해요. 그래서 x의 4제곱이랑 마이너스 32x가 넘어가는 겁니다. a의 부호를 음수로 만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x의 4제곱 플러스 32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식을 쓰는 거죠. 모든 x에 대하여 항상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랑 이거 둘로 보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거 그립니다. y 프라임은 마이너스 4 x의 세제곱 플러스 32 마이너스 4로 묶으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8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든. 그러면 얘는 항상 양수라는 소리예요. 자, 이게 항상 양수다라는 걸 2차 함수에서 우리가 공부한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만 따로 보면 이거 그림을 그릴 때 아래로 블록하고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1이거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1 마이너스 2 플러스 4 해서 3이란 말이야. 이 꼭지점이 마이너스 1,3이야. 그럼 x축은 더 밑에 있겠지. x축 위에 떠있기 때문에 y 값이 항상 양수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걸 이렇게 하지 않고 판별식을 했지. 왜냐하면 x축과의 교점이 몇 개인지가 궁금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에 대한 판별식을 써보면 판별식이 1 마이너스 4 0보다 작기 때문에 x축이랑은 만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래로 블록인데 x축이랑 안 만나려면 x축 위에 떠야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양수구나. y가 얘는 y랑 같으니까 y가 양수구나. 그래서 얘는 항상 양수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그릴 때 미분된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얘는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미분된 그림을 그릴 때 중요한 건 뭐냐면 x축과 어디서 만나냐가 중요한 거예요. 증가 또는 감소, 어디서 증가하는지 어디서 감소하는지가 명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꿀렁꿀렁한 느낌만 주는 거지 이게 증가해서 감소로 아니면 감소해서 증가로 가는 그런 패턴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요.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림은 이런 느낌이 된다. 반대로. 증가, 감소. 이렇게 된다. 이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4차 함수지만 2차 함수처럼 그리는 거예요. 미묘한 꿀렁꿀렁은 표현해주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x가 2일 때 x가 2일 때니까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64 48 되겠네. 그래서 위로 블록한 이런 그래프라고 예상을 해도 괜찮다 이 말이죠. 괜찮습니까? 이 그림이 y는 마이너스 x의 4제곱 플러스 32x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y는 a라는 애를 그릴 거예요. 이게 y는 a라는 애가 이렇게 그려지면 되는 거죠. 그러면 a가 얘보다 항상 더 크다. 위에 있다. 괜찮습니까? a가 더 크다. 그러니까 일단 a는 48보다 커야 돼.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근데 여기서 같아도 된다 했으니까 여기까지 괜찮나 보죠? 이렇게.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A의 범위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가 좀 오류라고 이야기는 좀 어렵고 문제가 좀 힘들어지는 게 곡선을 정확한 위치에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일단 아래로 볼록이네. 얘가 극소네. 0보다 커야 되네. 그럼 극소가 x축보다 위에 있겠네. 괜찮습니까? 이걸 상상해서 해를 정리해야 된단 말이야.
시각적으로 보기가 좀 힘든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돼야 되겠는데? 라고 추측을 하게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풀면 이 그림은 확실한 거잖아. 그지? 이 그림은 확실하고 얘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얘 같은 경우에는 이 4차 함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A를 따로 뺄 수 있으면 빼는 게 좋다. 그리고 그전에도 이야기했지만 A가 따로 빠지지 않고 문자가 같이 섞여 있을 경우에는 따로 빼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그냥 그대로 푸는 것이다. 그것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자, fx의 그래프가 gxv 그래프보다 항상 위에 있다. 그리고 gx의 그래프와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fx가 gx보다 위에 있다는 건 y 값이 더 크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라는 뜻입니다. 괜찮나요? 그리고 뭐 만나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같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3x의 4제곱 마이너스 6x의 세제곱 플러스 a가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0 얘가 일로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넘어가면 3x의 4제곱 세제곱 12a보다 작거나 자, 이거의 해를 구하나 이거의 해를 구하나 같다. 나는 부등식의 성질,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항을 한 것밖에 없다. 생긴 건 다르지만 같은 걸 구하고 있다. 됐죠? 같은 걸 다른 방향으로 본다. 그래서 요렇게 두 개의 함수로 봐도 되지만 이거랑 이거의 관계로 푸는 것도 사실 같은 걸 계산하고 있다. 이거죠. 괜찮습니까? 요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두 개의 함수를 따로 놓고 푸는 게 아니라 섞어서 A만 따로 빼는 이 모양을 만들어도 괜찮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괜찮죠? 자, 그럼 이거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괜찮습니까?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X축을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이 양인지 음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얘 같은 경우에는 X축과 만나는 점이 0이랑 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0보다 작은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이게 양수가 되고, 얘는 0보다 작은 숫자 집어넣으면 음인데 제곱해서 양이 된단 말이죠. 양수와 양수니까 0보다 작은 쪽이면 여기 위쪽에 그림이 그려지겠구나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게 되고,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를 대입하게 되면 얘는 이제 x가 양수이기 때문에 얘는 음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사실 0과 1 사이에 있든 1보다 크든 항상 제곱을 시키기 때문에 계속 양수죠. 그래서 음수에다가 양수를 곱하는 거니까 음수가 되고, 다시 1을 대입하면 0이 됐다가 1보다 큰 걸 대입하면 또 음수,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림의 위치가 위에, 아래, 아래. 이 패턴이라면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짝수일 때 튕긴다 라고 기억을 좀 해 놓으면 좋습니다. 알겠죠? 홀수일 때는 뚫고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문제를 풀 때 어렵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그림을 예상을 해본 다음에 y는 a가 있었고 a 쪽이 더 커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a가 요 위에 있으면 좋겠다. 괜찮습니까? 같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는 10보다 크면 좋겠는데 같아도 상관은 없겠구나. 이런 식으로 a의 위치를 내가 정해주는 거죠. 괜찮나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 자, 근데 이제 이 부등식 문제에서 어려운 게 어떤 게 또 있을 수 있냐면, 두 개의 함수의 크기를 비교하느냐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있고, 이렇게 문제를 낼 수가 있어.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 이거는 fx가 gx보다 절대적으로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점을 니네가 알아야 되는데, fx랑 gx랑 크기를 비교했을 때 fx랑 gx랑 일반적으로 풀고 있는 이런 거 있죠? 요거는 요런 것들은 그냥 큰 애가 y 값이 큰 애인데 이 자리에 숫자가 같은 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x가 1일 때 누가 더 크니? 이런 식으로. x가 2일 때 누가 더 크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아래를 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fx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고 gx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으면 fx와 gx 누가 더 크니? 라고 이야기하면 위아래를 본단 말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fx고 이게 gx라면 fx가 더 위에 있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 위에 있고. 괜찮습니까? 어디를 보든 상관없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 x값이 다르잖아. 아무렇게나 대입하겠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점을 x1이라고 선택을 하고 이 점을 x2라고 선택을 하면은 g의 x2가 f의 x1보다 더 크게 되죠. 더 위에 있게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래프는 이걸 만족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요건 만족해. 괜찮나요? 그래서 요걸 만족하고 싶다면은 요런 것도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예 이런 느낌이에요. 완전히 얘가 밑에 있어서 여기서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여기에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항상 이쪽이 크기.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면 이게 fx고 이게 gx라면 fx의 최소값이 gx의 최대값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fx가 무슨 짓을 해도 무조건 큰 거죠. gx 중에 제일 큰 것보다 fx의 제일 작은 놈이 크면 fx에 어떤 걸 갖다 대더라도 gx한테는 무조건 클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해석을 해서 푸는 거다. 이런 식으로 부등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최대값, 최소값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다 라는 거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거는 연습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131번이랑 132번 두 개 다 한번 해보죠. 시작. 너는 내가 풀 문제를 조금 골라줄게. 지금 나중에 같이 풀러가. 이 지금 답이 나온 거야? 아직 다 못 가는 거지. 근데 그림 그려가지고 대충 이렇게만 가지고 있는데. 동그라미 치면 큰일 나요. 이거 읽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로 쉬워. 채점은 아니구나, 아직. 너 이거 말고 무슨 더 있지 않니? 너네들 다 했다고? 응, 다 했다고? 진짜로? 다음 시간에 갖고 와? 물어볼 거야. 아는지 모르는지. 이거 왜 안 푼 거야? 쉬워서? 방송 문제. 동그라미만 풀어야 돼.
자, 131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요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죠. 13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y는 a라는 그림을 그릴 건데 a 쪽이 더 커야 되니까 여기에 y는 a가 있어주면 좋겠다. 여기가 1이니까 아, a는 1보다 커야 되는구나. 지금 문제에서는 같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도 괜찮구나. 이런 식으로 a의 범위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2번 같은 경우도 fx가 gx의 그래프보다 항상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쓴 다음에 얘네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x의 4제곱 플러스 3분의 16 x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요거를 그려보면 y 프라임이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플러스 16 x의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4x로 묶으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여기가 0 1 3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좌표 평면에다가 조금 더 이쁘게 그림을 그려보면 요거 x가 0일 때 0 x가 1일 때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1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분의 4 3분의 5 마이너스 3분의 5 괜찮습니까? 자, 3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81 플러스 9, 6, 9, 54 144 9, 6, 54 그러면 135니까 9 그래서 그림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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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나요? 요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나는 K가 더 크고 싶으니까 K를 여기 위에다 그리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9보다는 더 위에 그려라. 그래서 K는 9보다 커야 한다. 이런 식으로 답을 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 문제도 똑같아요. 푸는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다. 자, X의 범위를 살짝 줬죠? 상관없어요. 그림 그려놓고 저 부분만 보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문제를 봅시다.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다 돼요. 자, 마찬가지로 x의 세제곱이랑 마이너스 3x의 제곱을 넘깁니다.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이 a보다 작거나 같다. 나는 이거를 그릴 생각이라는 거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예를 들어서 대충 야 이거 이렇게 되겠는데? 라고 예상은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때요? 요렇게 그냥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괜찮나요? 요거 짝수니까 튕기고 3이 홀수니까 지수가 홀수니까 뚫고 들어가는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니까 요 그래프 형태겠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문제에서
A가 더 커야 된댔어. 그런데 X는 0보다 큰 범위에서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A가 더 커야 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0보다 큰 범위는 0이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이거보다 A가 커야 되는 거니까 A가 여기 있으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럼 이제 이 점을 찾을 줄 알아야 되거든. 자, 이 점을 찾는 방법이 이거 길이의 비율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니네가 이제 좀 미분을 잘하고 나면 이제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야 어려운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뭐 나중에 배울 거니까 지금은 설명 안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점을 찾기 위해서, 극대를 찾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이거를 미분을 해봐야 한다. 마이너스 3 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x로 묶으면은 x 마이너스 2. 그래서 x가 2에서 극대를 가지겠구나. 0에서 극소를 가지고. 괜찮습니까? 그럼 이제 x에다가 2 대입해보면 되겠죠? x에다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8 플러스 12에서 이거 4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a는 4보다 크면 되겠구나. 그래서 괜찮죠? 그래서 a가 4보다 크면 좋겠고 같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a의 범위를 정해주면 돼요. 괜찮나요? 그래서 내가 그래프를 다 그려놓은 다음에 요거만 잘 생각해서 그 부분만을 딱 보고 이거보다 커야 된다고 위 이런 식으로 설명만 해주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아요. 다음 2번 문제 똑같습니다.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돼요. 자, 이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커라 했으니까 일단 그림 다 그린 다음에 이제 저 구간을 잡아주면 되는 거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보다 크거나 같다. 얘네 1로 2야. 그러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a보다 크거나 같다. 나는 얘를 그릴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림을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하고 마이너스 1과 1을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증가, 감소, 증가 이런 형태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얼마예요? 3? x가 0일 때는 1이고요. x가 1일 때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인가?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요렇게 극대 여기를 지나가고 극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지. 근데 나는 어디를 볼 생각이냐면 0부터 2까지를 볼 생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0부터 2까지를 진하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2는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대입을 해봐야지. 자, 여기 2 대입을 하면 8 마이너스 6 플러스 1 3이네.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 거죠. 여기가 2. 괜찮습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볼 생각인데 이 그래프가 A보다 커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A는 이 그래프보다 더 밑에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있어주면 이게 A보다 크다. 위에 있다. 이게 설명이 가능하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아야 되는구나. 같아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은 거다.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여기에 뭐 대단한 기술이 들어간 건 없어요. 그냥 그래프만 잘 그려놓으면 이제 내가 위치를 A 값의 위치만 잘 정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프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 중에 한 문제만 골라서 풀어볼까요? 뭐를 해볼까? 다 비슷한 문제니까 134번 한번 풀어보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5 마이너스 15 플러스 2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2에다가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5 플러스 2 얼마야? 12 그래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나는 0부터 3까지만 볼 거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3을 대입해보면 얼마야? 27에다 5 마이너스 135 45 얼마야? 마이너스 88 여기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볼 거다. 여기가 3. 자, 0부터 3까지가 이렇게 있는데 나는 K가 얘보다 더 위에 있고 싶다. 여기에 K가 그려지면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부분과 K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K는 12보다 크면 좋겠고 같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괜찮나 보다. 이런 식으로 K의 위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여기서도 복잡한 건 없잖아요. 그냥 그림만 내가 제대로 그릴 수 있으면 할만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속도가 속도. 자, 잠깐 읽어보세요. 잠깐 읽어보세요. 자,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속도하고 속도는 일단 공식을 그냥 제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공식이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속력이라는 걸 배운 적 있습니다. 그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런 식으로 배웠죠. 근데 속력이랑 속도는 우리가 이제 물리할 때 구별할 줄 알게 되었잖아요. 그죠? 속력이라는 건 속도의 크기죠. 그래서 속력은 음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속도는 음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속도가 양이다. 그러면 얘는 오른쪽으로 가거나 위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괜찮죠? 어떤 물체가 위로 올라간다. 어떤 물체가 오른쪽으로 간다. 그러면 속도가 양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속도가 음이다. 이 말은 왼쪽으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하는 물체가 있다면 속도가 음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X가 시간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면서
속도가 양이냐 음이냐를 따질 거예요. 여기가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속도가 양이냐 음이냐를 가지고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움직이는 거, 아래로 움직이는 거는 니네가 이제 뭐야? 중학교 3학년 때 2차 함수 할 때도 했던 거지만 뭐 공을 위로 던졌는데 뭐 t초일 때 높이 h가 해가지고 2차식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문제 푼 적 있죠? 막 글 이상하게 막 많은 거.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니네가 물체를 던졌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질 거야. 됐죠? 보통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거는 최대 높이 구하라고 배우거든. 그러니까 우리 그때 그래서 표준형 만들어서 꼭지점 찾았잖아요. 똑같은 거 물어보는 거예요. 최대 높이가 어디냐? 라고 물어본다면 이제 우리는 표준형을 만들 게 아니라 미분을 하겠죠. 여기는 극대니까 미분해서 연결되는 지점 찾으면 된다는 소리지. 괜찮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속도를 정의 내려야 되는데 속도는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거리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 시간의 변화량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이죠? 기울기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분의 y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변한다. x가 변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속도 그래프가 나오면 가로축을 t축이라고 해서 시간축으로 잡을 거예요. x 값으로 쓸 거라죠. 그 다음에 여기를 x축으로 만들어서 이제 위치를 y축처럼 쓰겠다라는 소리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했던 이 기울기를 가지고 속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보고 기울기라고 했죠? 괜찮습니까? 그럼 이 기울기라는 건 두 점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점과 이 점을 가지고 이걸 계산을 한다는 건 이 직선을 만든다는 의미였잖아. 그렇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이야기했었거든.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말하는 이 속도는 평균 속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속도는 다 평균 속도입니다. 평균이라는 단어가 다 빠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대전을 가는데 100km다 거리가. 내가 그걸 2시간 만에 갔다. 그러면 시속 몇 킬로냐? 라고 이야기하면 시속 50km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1시간에 50km씩 가야 2시간이면 100km를 가는 거니까. 여기서 말한 시속 50km는 평균 속도라는 거죠. 실제로 50으로 달리진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균 속도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래서 평균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건 당연히 순간속도를 공부하겠다는 뜻이겠죠. 순간속도를 하려면은 순간적인 변화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시간의 간격을 좁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시간의 간격을 좁혀야 되는 거니까 시간은 t값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미트 t를 0으로 보내는 괜찮습니까? 평균 속도에 시간을 0으로 보낸다면 그 찰나의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찰나의 속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찰나의 속도를 보고 순간 속도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겠지. 이게 순간 속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치의 변화량이 있고요. 여기는 y의 변화량이 있죠. 우리는 평균 변화율에서 순간 변화율로 넘어갈 때 y 프라임이라고 하면서 y는 어쩌고 저쩌고 예를 들어 y는 4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 이렇게 되어 있을 때 y 프라임이라고 하면서 8x 플러스 5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순간 변화율을 계산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같은 느낌으로 x는 위치는 x라는 애는
4t의 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3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이걸 미분해서 x'은 8t 플러스 5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뭘 계산하는 거다? 순간 속도를 계산하는 식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순간 속도를 계산하려면 미분을 하면 된다. 뭘 미분하면 돼? 위치를 미분하면 된다 이거. 시간에 따른 위치를 미분하면 위치의 변화량의 순간적인 형태를 보면 순간 속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위치가 어떻게 변했냐? 이걸 보면 속도가 양인지 음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 순간적으로 얘가 오른쪽으로 갔다? 그럼 속도가 양이겠죠. 괜찮습니까? 순간적으로 얘가 왼쪽으로 갔다? 속도가 음일 거예요. 그 점에서. 괜찮습니까? 순간적으로 어떤 그래프가 위로 갔다? 그래프가 순간적으로 위로 갔다? 아,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양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순간적으로 어떤 그래프의 점이 밑으로 갔다? 아, 얘는 그 점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율, 그러니까 기울기가 음이었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순간적인 변화율, 그 기울기, 그걸 보고 우리는 미분 계수,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순간 속도라는 건 미분을 통해서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는 위치를 미분하면 되겠구나. 괜찮습니까? 그래서 위치를 미분하면은 속도는 위치의 순간 변화예요. 이게 괜찮나요? 됐죠? 자, 그 다음 가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가속도라는 건 뭐냐면 가속도라는 건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가속도가 1이야. 그 말은 속도가 1씩 커진다는 뜻입니다. 가속도가 0이야. 그 말은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등속도. 괜찮습니까? 그래서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를 이야기하네?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속도는 위치의 변화를 이야기하네? 이거잖아요. 속도는 위치의 변화를 이야기하니까 위치를 미분했잖아요. 괜찮습니까? 그럼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속도를 미분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거죠. 가속도는 속도의 순간 변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끝. 이것만 알 수 있으면 끝나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이 공식을 가지고 풉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자, 뒤에 있는 거는 뭐 필수의 33. 자, x가 요렇게 된다. 다음을 구하시오. 자, 우리는 이제 이 그래프를 좀 제대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일단 얘를 미분할 거예요. 3t의 제곱 마이너스 6t. 그래서 3t로 묶었을 때 t 마이너스 2.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하고요.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증가, 감소, 증가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이야기하면 0일 때 0, 2일 때 대입하면은 얼마야? 8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4.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여기가 괜찮습니까? 자,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t축이에요. 자, 우리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끝을 낼 게 아니라 어떤 상황도 이해를 해야 되냐면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전필이네. 그래서 이게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출발할 때는 위치가 0입니다. 됐죠? t값은 음수는 없어요. 시간이 음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y축의 뒤쪽, 그러니까 이 세로축의 왼쪽은 볼 필요가 없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출발할 때는 얘가 밑으로 가지? 그 말은 x가 음수가 된다는 뜻이잖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수직선으로 따지면은 여기서 출발하는데 왼쪽으로 출발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됐죠? 그런 다음에 4초, 2초까지는 마이너스 4까지 가는 거지. 이렇게 가다가 멈추고. 그냥 괜찮나요? 그런 다음에 2초를 지나면 다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나요? 여기는 지금 좌표를 구하라고 하면 3이겠죠? 그죠? 여기는 3이겠지. 그래서 3일 때 다시 여기 원점이 오는 겁니다. 3초일 때. 여기는 2초일 때.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점이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는 느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잡고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압축해야 돼요. 괜찮나요? 이해됩니까? 이거를 압축해서 이렇게 뒤집어야 돼요. 여기가 양의 방향이니까. 그러면은 이 움직임이 보인다. 괜찮죠?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왔다 갔다 하면 그게 겹쳐져 가지고 잘 안 보이잖아. 그래서 니네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옆으로 늘린 거예요.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움직임은 압축시켜서 이게 돌려서 이런 느낌이 난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t가 3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라고 이야기하면 일단 속도 구하려면 여기서 3 대입하면 되죠. 3을 대입하면은 27 마이너스 18 이게 속도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를 구하려면 한 번 더 미분하면 됩니다. 2 프라임 6t 마이너스 6 그래서 3을 대입하면은 18 마이너스 6이니까 12 이렇게 되겠죠. 이게 가속도 끝. 속도하고 속도 이렇게 구하는 거고요.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위치는 마이너스 4일 때. 괜찮습니까? 마이너스 4에서 위치를 바꾼다.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시간은 2초일 때. 괜찮습니까? 2초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137번 한번 해볼래요? 자. 자, 봅시다. 137번. 위치가 이렇대요. 그래서 P가 운동 방향을 두 번째로 바꾼다고 그랬죠?
미분을 할 겁니다. 자,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운동 방향을 바꾼데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가려면은 속도가 얼마가 돼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다가 내가 왼쪽으로 가야지? 라고 하면은 오른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확 이렇게 못 바꾼다니까? 그죠? 물리법칙이 그걸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가려면 가는 걸 멈추고 왼쪽으로 가는 거지. 오른쪽으로 가면서 왼쪽으로 못 간단 말이에요. 내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자동차로 실험을 좀 해본 적이 있는데 내가 어렸을 때 몰던 자동차는 자동기어가 아니라 수동기어여가지고 내가 조정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뭐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본단 말이야. 앞에 겁나 큰 물체가 있어서 서야 될 때 달리던 기아를 빼서 후진 기어를 넣고 브레이크를 미치듯이 밟는 그런 게 있단 말이지.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이제 달리던 기어에다가 너무 궁금하니까 시속 한 5, 60일 때 기어를 빼서 후진 기어를 넣으려고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럼 이제 엔진이 오른쪽으로 돌다가 후진 기어를 돌면 왼쪽으로 뒤로 도는 거거든, 반대로. 근데 오른쪽으로 돌고 있는 속도 때문에 후진 기어가 안 들어가. 그래서 이게 너무 빨리 돌아서 기어가 안 돌아가는구나. 이게 들어가질 않구나. 반대로 돌 수 있도록 기어가 들어가지 않구나라는 걸 내가 확인을 해서 속도를 좀 낮췄지. 한 30에서 20? 더 낮춘 다음에 후진 기어를 딱 넣었는데 엔진이 바로 망가졌어요. 돌고 있는 엔진이 후진 기어가 딱 멈추는 순간 이 오른쪽 앞으로 돌려고 하는 게 멈춰버리는 바람에 엄청난 괴눈과 함께 차가 서버렸어요. 그래서 돈이 꽤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구나. TV에서 나오는 게 이게 다 되는 건 아니고 나는 실제로 내가 경험해 본 적 있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물리법칙을 그대로 적용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간다거나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려면 속도가 음에서 양으로 변해하거나 양에서 음으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0의 지점을 무조건 거치고 간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6이잖아. 여기가 처음 위치를 바뀌는 거, 여기가 두 번째 운동 방향을 바꾸는 지점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위치와 가속도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6일 때의 위치, 6 대입하면 되고 가속도는 두 번 미분하면 되는 거지. 한 번 미분하면 여기 있으니까 2'은 2t-7 해서 6을 대입하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니네가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미분의 그래프가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속도가 양이겠지. 속도가 양이니까 오른쪽으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여기의 속도보다 좀 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출발하기 전에 방방방방 하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로 따지면. 출발할 때 세게 출발을 하는 거지. 천천히 붕 하고 출발하는 게 아니라 붕 하고 출발을 하고 속도를 줄여가지고 속도가 0이 돼서 왼쪽으로 가는 거지. 이때까지는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가기는 가는데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멈추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왼쪽으로 가는 거고요. 왼쪽으로 점점 빠르게 가다가 왼쪽으로 점점 느리게 가는 거죠. 속도가. 괜찮습니까? 그래서 속도가 0이 돼서 다시 오른쪽으로 간다. 괜찮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위로 던진 거와 마찬가지. 중학교 때 봤던 딱 그 문제죠. 자, 요거는 낚시입니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괜찮나요?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고 그냥 t의 위치에 따른 높이를 x라고. 옛날에 중학교 때는 이걸 x라고 안 하고 h라고 했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x가 25 플러스 20t 마이너스 5t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자, 3초 후에 속도와 가속도 미분을 하면은 20 마이너스 10t 여기다가 3을 대입하면은 속도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0 가속도. 여기서는 가속도가 계속 마이너스 10인 거죠. 괜찮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그래프도 위로 볼록하잖아요. 괜찮습니까? 위로 볼록하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줄어들고 있죠. 괜찮습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줄어들고만 있죠. 기울기의 변화율을 물어보는 게 가속도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계속 줄기 때문에 가속도는 계속 음수일 수밖에 없다. 근데 어떤 식으로 변하느냐가 여기서는 딱 이렇게 가속도는 깔끔하게 마이너스 10만큼씩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하여튼 이런 식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가속도는 그냥 마이너스 12예요. 그 다음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지점을 보고 우리는 극대라고 불렀고, 극대는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지점이다 라는 거죠. 미분했을 때 0이 되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 t가 2일 때다 이겁니다. 그래서 2초에서 최고 높이 도달한다. 그럼 t에다가 2를 대입하면 최고 높이가 나오겠고. 괜찮습니까? 이건 괜찮아요? 그 다음에 돌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 돌이 지면에 떨어진다는 건 높이가 0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높이 되고 25 플러스 20t 마이너스 5t의 제곱. 이게 0이 될 때의 속도를 계산해라 라는 거니까 이 양면을 마이너스 5로 나누면 이렇게. 그래서 t 마이너스 5 t 플러스 1 이렇게. t 값이 5일 때 위치가 0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5일 때 속도를 계산하면 되는구나. 미분해서 5 대입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속도가 음이 나오는 이유는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t가 뭐 5일 때 속력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속력이라는 건 속도의 절대값이기 때문에 t가 5일 때 속도는 마이너스 30인데 속력은 30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도 충분히 이해할 만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래프. 자, 이건 속도 그래프입니다. 아까 전부터 계속 공부해왔던 그래프는 위치 그래프고 얘는 속도 그래프예요. 그래서 우리 속도 그래프를 보고 위치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속도가 양입니다. 속도가 양이면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여기는 속도가 음이에요. 왼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여기는 속도가 양이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이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t가 3일 때 운동 방향 바꾼다. 바꾸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운동 방향을 바꾸고 t가 2일 때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맞죠?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t가 5일 때 가속도는 0이다. 가속도라는 건 속도의 변화율이라고 이야기했죠. 괜찮습니까? 속도가 0이라고 해서 가속도가 0인 건 아니잖아요.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하라 그랬지. 그래서 5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란 말이에요. 괜찮습니까? 위치 그래프를 그려놓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그거는 속도가 되는 거고. 괜찮습니까? 속도 그래프를 그려놓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래서 t가 5일 때 가속도는 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쉽잖아요, 그죠?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다. 아유 씨, 이제 여기 이거만 하면 되네. 자, 필수의 36번 별표. 얘는 그냥 옛날부터 유명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정도는 니네가 외워둬도 괜찮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처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출발하는 거냐면 여기 가로등이 있단 말이에요. 가로등이 있고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었던 거지. 그러면 빛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림자가 여기 있었을 거다 이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사람이 이쪽으로 움직여요. 사람이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빛이 이렇게 비추게 되고 그림자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렇게 괜찮죠? 그랬을 때 지금 문제에서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뭐냐라는 거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속도보다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더 빨리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괜찮죠? 그림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였고 사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죠? 그래서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이거를 뭐 x 이렇게 할까? 문자 AX라는 거 썼지? 안 썼지? 자, 여기는 X라고 하고. 자, 키가 1.65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여기가 1.65. 그 다음에 여기는 3. 이렇게. 자, 출발하여 일직선으로 매분 90m의 속도로 움직인다고 그랬죠. 자, 나는 몇 분 움직였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풀 때는 일반화시켜서 T분, 뭐 T초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고 가정해서 시작합니다. 괜찮죠? 그러면 요 거리는 T분 움직였고 1분마다 90m씩 움직인다고 그랬으니까 거리가 90T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 길이는 X에서 90T를 뺀 거일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까지 하고 나면 비례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지.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 닮음이다 이거죠. 자, 대응하는 변의 길이비는 일정합니다. 그래서 3대 요거 대 요거 1.65는 요거 x 대 요거 x-90t 이런 식으로 괜찮나요? 그래서 내항이고 외항이고 1.65x는 3x-270t. 자, 얘 넘어오고 얘 넘어가고 그러면은 1.35x가 270t가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양변에 100을 곱해주고 양변을 135로 나누는 거죠. 135로 나누면은 이게 딱 2배잖아. x는 200t가 됩니다. 괜찮나요? 그러니까 t분 지났을 때 그림자는 200t만큼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됐죠? 지금 그러면은 이제 나는 속도를 구하고 싶잖아. 이 x가 그림자의 거리지. 그림자의 속도. 그래서 이거를 미분하는 거지. 그림자의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 괜찮습니까? 그림자의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 200. 그래서 여기가 200입니다. 자,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를 뜻하는 거겠죠? 그림자 길이는. 맞나요? 여기 이만큼만 그림자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림자가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x가 200t였으니까 t분일 때 그림자 길이는 200t를 대입한 110t란 말이죠. 그림자 길이를 L이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L,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문제에서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이거의 변화율이니까 이걸 미분하라는 뜻이겠죠. 11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자, 요거는 조금 니네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37번. 자,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잘 생각해보세요. 미분을 한다라는 건 변화율을 계산을 하는 건데, 내가 예전에 미분 설명하면서 도형으로 이야기를 할 때, 여기가 x고 여기가 x인 여기 넓이인 x의 제곱인 이런 정사각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를 고정하고 여기를 자꾸 줄였다 늘렸다 이렇게 한다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순간적으로 넓이의 변화율을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 이렇게 잡아 당기면서 순간적으로 탁 변화율을 이야기하겠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이야기했지. 괜찮나요? 순간적으로 늘어나는 거 요만큼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x가 순간적으로 늘어나는 거니까 dx x의 변화율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dx 이 길이는 x 이 길이도 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순간적으로 늘어나는 넓이의 변화율은
이 부분인데 괜찮습니까? 이 부분을 계산하라 그러면 x 곱하기 dx, x의 dx, 이 부분도 x의 dx, 이 부분은 dx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2x의 dx인데 우리는 이걸 보고 x에 관한 미분이라고 이야기해서 이걸 안 쓴다고요. 알겠죠? dx를 생각합니다. 괜찮죠? 자, 우리는 이거 그래. 우리는 이걸 보고 편미분에서 써먹는 건데, 편미분이라는 건 뭐 어려운 게 아니라 x를 미분하면 dx라고 쓰겠다, y를 미분하면 dy라고 쓰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써먹고 있는 그 미분은 이거잖아요. 그죠? y 프라임을 표현하는 게 dx분의 dy잖아. dy dx.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x의 순간적인 변화량 분의 y의 순간적인 변화량이었지.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y 프라임인데, 자, y는 2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이걸 미분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쓰면 편미분이 되는 거예요. y는 y대로 미분하고 x에 관한 식은 x대로 미분했다. 양변을 dx로 나눠주면 이렇게 될 거고.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y 프라임이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편미분이에요. 괜찮죠?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이거는 x에 관한 미분이라는 설명인 거죠. 됐죠? 그래서 요렇게 색칠한 부분, 순간적으로 늘어나는 넓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부분은 너무나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랬지. 뭐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순간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요건데 이게 이거를 미분한 거 아니냐 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얘를 미분한 게 이거다.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변화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넓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넓이의 변화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화시켜서 식을 쓸까 해요. 됐죠? 그래서 넓이 S는 T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바깥쪽 파문의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20씩 늘어난다 그랬죠? T초니까 반지름이 20T가 되겠지? 괜찮니? 그래서 넓이는 400T의 제곱 파이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원이 이렇게 그려지고, 괜찮니? 순간적으로 넓이가 팍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원이 생길 거 아니야. 이 부분만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 괜찮나요? 이 부분만 이야기하고 싶어. 자, 그래서 미분을 해야지 라는 거죠. 그럼 얼마야? 800t 파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3초니까 t에다가 3 대입해라. 이겁니다. t값이 3일 때를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접선의 기울기 이야기할 때 뭐 t가 x가 3일 때 접선의 기울기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괜찮나요? t가 3일 때 접선의 기울기 뭐 얼마니? 넓이 변화율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 거다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요렇게 하면 끝. 아무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아요. 부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든 넓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든 똑같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2인 9가 있었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1cm만큼 커진다. 그래서 t초 지났다고 했다. 그러면 늘어난 길이가 tcm겠죠. 그죠? 근데 반지름이 원래 2가 있었잖아. 그래서 t초일 때 반지름의 길이 이거는 t 플러스 2였을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9라고 이야기했으니까 9의 부피 공식 뭐예요? 9의 부피 공식 까먹었죠?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3분의 4 파이에 t 플러스 2의 세제곱 이렇게 쓰면 된다 이 말이죠.
괜찮습니까? 이게 그냥 부피에 관한 식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6이 되고 싶었으니까 t가 4일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t가 4일 때 부피의 변화율, 건널비도 있네. 건널비는 s라고 합시다. 2파이 r 제곱. 4파이 r 제곱인가? 2파이 r 제곱. 사파이 r 제곱인가? 건널비? 4파이 r 제곱.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이거는 4파이에 t 플러스 2 이렇게 계산을 해서 t가 4일 때니까 미분을 하면은 4파이에 t 플러스 2의 제곱이 될 거고 미분하면은 8파이에 t 플러스 2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4를 대입하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할만하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식만 세울 수 있으면 되는데 그 식 세우는 방법이 우리는 일반화시켜서 t초일 때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 여기에 뭐 3초일 때, 4초일 때 이런 단어가 있다고 해서 그때의 넓이나 부피를 계산하면 변화율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피, 건널비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화시킨 다음에 변화율을 원한다면 미분을 한 다음에 대입해야 된다. 여기까지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설명은 어느 정도 끝이 난 것 같아요.